내가 먼저 박영감 좋아했어. 그 양반이 널 좋아할 것 같아? 너야 말로 꼴리치지 마. 너 나 질투나냐? 여러분, 70 넘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으면 그건 부정맥일까요? 저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제 평생 안 하던 짓을 했어요. 거울 앞에서 입술을 3번이나 덧칠하고 제일 아끼는 꽃무늬 양말을 꺼내 신었어요. 남편도 있는 제가 대체 누구 때문이었냐고요? 가슴 속에 눌러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전 눈 뜨면 삭신 쑤시는 거 달래가면서 대충 물에 밥 말아 먹고 노인정 가는 게 일상이에요. 거기서 사람들 만나 수다 떨고 오면 하루가 다 갔죠. 거기 가면 뭐 대단한 게 있냐고요? 그저 텔레비전 속 드라마 주인공들 연애하는 거 보면서 참 세상 좋아졌다. 혀나 끌끌 차고 옆 사람이 바둑판 내리치는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뭐.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노인정 문이 열리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 들어오더라고요. 키가 제법 크고 머리는 새하얗게 샜는데 반듯하게 빗어 넘겼어요. 옷도 깔끔했죠. 남색 바람막이에 회색 슬랙스. 노인정에서 보기 드문 차림새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박영철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좋았어요. 나이 들어도 목소리 좋은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멀찌감치 앉아서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쪽을 보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살짝 웃었어요. 그 순간에 뭔가 이상했어요. 나 왜 이러지?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진정하려고요. 근데 그분이 절 보더니 의자를 살짝 빼며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아도 될까요? 이 나이에 설레더라고요. 손자 녀석 대학 가는 게 낙인 할머니가 남의 집 영감님 손등에 솟은 힘줄을 보고 가슴이 뛰다니요. 노인정 분위기가 참 좋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명숙이에요. 아, 명숙 씨. 잘 부탁드립니다. 명숙 씨라니 언제 남한테 명숙 씨라는 소리를 들어봤나요? 집에선 엄마, 노인정에선 명숙이 할매, 그게 다였어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날 오후 내내 박영감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가끔 툭툭 던지는 말이 재미있었어요. 여기 커피 맛이 어때요? 그냥 그래요. 뭐 노인정 커피가 다 비슷하죠. 그럼 다음엔 제가 괜찮은 거 하나 사올게요. 명숙 씨 드세요. 뭐라고? 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저녁 차리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자꾸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어요. 나 미쳤나? 이게 뭐라고 설레냐고요. 다음 날 아침 노인정 가는 길이 달랐어요. 평소엔 그냥 걸었는데 그날은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혹시 박영감이 또 올까? 혹시 어제처럼 내 옆에 앉을까? 노인정 문을 열었어요. 박영감이 벌써 와 있더라고요. 명숙 씨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자리 맡아뒀어요. 옆자리에 앉으니 또 가슴이 뛰었어요. 박영감이 가방에서 뭘 꺼냈어요. 이거 괜찮은 원두커피예요. 어제 말한 거 명숙 씨 드시라고 샀어요. 손에 들린 건 작은 커피 봉지. 감사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커피 때문인지 이 사람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부터였어요. 박영감은 매일 노인정에 나왔고 저도 매일 나갔어요. 어느새 우리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바둑 구경도 같이 하고 점심때 되면 같이 국수 먹으러 가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편했어요.
근데 문제는 박영감이 안 보이면 불안했어요. 박영감이 다른 사람한테 웃으면 기분이 이상했어요. 박영감이 먼저 말 걸어주길 기다렸어요. 이게 뭡니까? 일은 넘은 할망구가. 그것도 남편 있는 몸으로.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감정은 나이가 막아주지 못했어요. 영자는 제 평생 친구예요. 시집 오기 전부터 알았고, 애 낳고, 키우고,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그 긴 세월을 함께 견뎠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 그게 영자였어요. 근데 요즘 들어 영자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노인정에서 박영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영자 눈치를 보게 됐어요. 왜냐고요? 영자도 박영감 옆에 앉고 싶어 했거든요. 처음엔 몰랐어요. 영자가 박영감한테 관심 있는 줄. 근데 어느 날 영자가 파마를 새로 했더라고요. 너 머리 왜 했어? 그냥. 한지 오래돼서. 그냥은 무슨. 그리고 그날 영자가 노인정에서 제가 맨날 앉던 박영감 옆에 먼저 앉았어요. 영자야, 거기 내 자리인데. 자리가 어디 정해져 있어? 먼저 온 사람이 앉는 거지. 말투가 달랐어요. 평소에 영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영자도 박영감한테 마음이 있구나. 며칠을 고민했어요. 영자한테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그래서 어느 날 노인정 끝나고 영자를 따로 불렀어요. 영자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이 말을 하면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해야 했어요. 나 요즘 그 영감만 보면 가슴이 뛴다. 영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영감 말이야. 나 그 사람한테 마음이 생긴 것 같아. 말해놓고 나니까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도 못 들겠더라고요. 당연히 영자가 야, 이 할망구야, 정신 차려 하고 등짝이라도 한 대 갈길 줄 알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해서 슬쩍 영자 얼굴을 쳐다봤더니 글쎄, 이 친구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너 미쳤어? 남편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영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명수가. 사실, 나도 그래. 나도 그 영감 볼 때마다 가슴이 뛴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영자도 박영감한테? 역시 제 예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정신 차려야 돼. 이 나이에 무슨 짓이야.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는데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러게, 우리 참 웃기다. 근데 웃음이 안 나왔어요. 둘 다 웃고 있었지만 웃음 뒤에 숨은 감정은 따로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영자와 저 사이에 뭔가 미묘한 게 생겼어요. 박영감이 나타나면 둘 다 긴장했어요. 박영감이 누구한테 먼저 말을 거나 누구 옆에 먼저 앉나 그게 신경 쓰였어요. 어느 날은 박영감이 영자한테 먼저 인사를 했어요. 영자 씨, 오늘 파마 새로 하셨어요. 잘 어울려요. 영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질투였어요. 평생을 함께한 친구한테 질투를 하고 있었어요. 참 웃기죠? 나이 이른이 넘으면 욕심도 사라지고 마음도 호수처럼 잔잔해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사랑 앞에서는 이른이나 열일곱이나 똑같은 계집애가 되나 봐요. 노인정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와 영자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노인정 문을 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박영감이 어디 앉아 있나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영자가 어디 있나 보는 거. 둘 다 박영감 옆자리를 노렸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일찍 가서 박영감 옆에 앉았어요. 박영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명숙 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그냥 일찍 일어나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박영감 옆자리는 제가 아닌 영자 차지가 될 테니까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박영감 옆에 앉아 있는데 노인정 문이 열리고 영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박영감을 봤어요. 제 옆에 앉아 있는 박영감을. 영자 표정이 굳었어요. 순간이었지만 실망한 표정을 분명히 봤어요. 영자가 천천히 걸어와서 우리 맞은편에 앉았어요. 박영감이 영자한테 인사를 건넸어요. 영자 씨, 오셨어요? 오늘 좀 늦으셨네요. 네, 집에 일이 좀 있었어요. 영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미안하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쾌감 같은 게 들었어요. 오늘은 내가 이겼다,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쉬는 시간 도중 영자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박영감에게 뭔가를 꺼냈어요. 이거 제가 집에서 만든 송편이에요. 드셔보세요. 영자가 떡을 만들어 온 거예요. 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박영감이 하나 집어 먹었어요. 우와, 맛있네요. 영자 씨 솜씨가 좋으시네요. 영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는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을까? 그날 저녁 큰 냄비를 꺼내고 물을 받았어요. 곰탕을 끓이기로 했거든요. 한우를 넣고 불을 켰어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웬 곰탕이냐고 물었어요. 그냥 먹고 싶어서 그런다고 했어요. 저는 냄비 앞에 서서 끓는 물을 지켜봤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영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박영감한테 송편 주면서 환하게 웃던 그 얼굴. 친구인데 왜 이렇게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곰탕을 밤새 끓였어요. 자다 깨서 불 조절하고 다시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저 끓였어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올 만큼요. 식기 전에 보온병에 담아서 노인정에 갔어요. 박영감님, 이거 제가 끓인 곰탕이에요. 아침 걸으셨으면 드세요. 박영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니, 이걸 언제 끓이셨어요? 어젯밤에요. 별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명숙 씨. 잘 먹을게요. 그 순간 영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명숙이 참 부지런하네.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던데. 영자야, 너도 어제 송편 만들었잖아. 그것도 정성이지. 송편이랑 곰탕이 같아? 곰탕은 밤새 끓여야 하잖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그러면서 영자는 어디서 났는지 비싼 샤인머스켓을 꺼내 놓더라고요.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곰탕 국물만 먹으면 허기지잖아요. 박영감은 허허 웃으며 두 분 덕분에 제가 호강합니다 하시는데 사실 그 양반은 알까요? 우리 둘 사이에서 튀는 불꽃이 지금 노인정 장판을 다 태워 먹고 있다는 걸요.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어요. 노인정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많이 모여 있었죠. 박영감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에 쌓인 대추차를 꺼냈어요.
요즘 영자 목소리가 쉰 것 같아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영자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박영감이 영자를 신경 쓰고 목소리가 쉰 것까지 알아챘어요. 저는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박 선생님 참 세심하다. 영자 씨 좋겠다. 그런 소리를 들으며 억지로 웃고만 있었어요. 점심시간 때는 더 가관이었어요. 박영감이 영자한테 함께 국수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맛있는데 안다면서요. 영자가 좋다고 했어요. 둘이 나란히 걸어 나가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왜 나는 안 물어보냐고요. 왜 영자만 챙기냐고요. 혼자 남아서 식은 보리차를 마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창밖을 보니 박영감과 영자가 나란히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영자가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보다 아팠어요. 점심시간 후 영자와 박영감 둘 다 표정이 좋았어요. 특히 영자, 평소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맥없이 화가 나고 계속 질투가 났어요. 저녁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집에 가기 시작했어요. 박영감도 내일 보자는 인사를 남기고 나갔어요. 노인정에 저와 영자만 남았어요. 영자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거슬렸어요. 영자야, 오늘 되게 기분 좋아 보인다. 입꼬리가 귀에 걸렸어. 영자가 가방을 매만지다 말고 저를 보며 해맑게 웃더라고요. 좀 그러네. 그 웃음이 제 속을 더 긁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찔러봤죠. 혹시 박영감이랑 점심 먹어서 그래? 영자 웃음이 멈췄어요. 그런 것 같아. 국수가 맛있었거든. 목소리가 조금 달라진 채로 대답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근데 영자야, 너 요즘 박영감한테 너무 티내는 거 아니니? 모르는 사람이 없어. 네가 박영감한테 마음 있는 거 말이야. 영자가 가방을 꽉 쥐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죠. 명수가, 그럼 너는 뭔데? 너도 똑같잖아. 매일 박영감 좋아하는 반찬 따로 싸오고 그 양반 오기 전부터 옆자리 비워두고 기다리는 거. 그거 다들 모를 것 같아?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 치부를 들킨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독하게 쏘아붙였어요. 난 너랑 달라. 적어도 나는 너처럼 그렇게 대놓고 매달리지는 않아. 나이값도 못하고 여시처럼 구는 짓은 안 한다고. 제 입에서 여시라는 말이 나가자마자 영자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쳤어요. 명수가, 너 지금 나 질투하는 거니? 왜 그래, 정말? 넌 너무 뻔해! 박영감이 그냥 예의상 국수 한 그릇 사준 걸 가지고 뭐라도 된 양 유난 떠는 거 꼴사나워 죽겠다고. 그 양반이 너 같은 사람을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정신 좀 차려. 영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더라고요. 너 정말 선 넘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너 정말 못됐다. 우리 둘은 좁은 노인정 한복판에 서서 서로를 뚫어지게 노려봤어요. 한때는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미운 원수처럼 마주 서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게 창피하다고. 평생을 함께한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상처받는 게 창피하다고. 저도 떨렸어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미안하단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버린 것 같았죠. 영자가 먼저 간다고 노인정 문을 확 열어젖혔을 때였어요. 문 밖에 김 할매가 서 있었어요. 김 할매의 얼굴은 당혹감과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아, 다 들었구나. 우리가 박 영감 두고 싸우는 걸 다 들었어. 영자가 황급히 옆을 지나쳐 나갔어요. 김할매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나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어요. 내가 뭐 한 거지? 영자한테 한 말들이 하나하나 되돌아왔어요. 너무 뻔하다고, 대놓고 매달린다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노인정 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소 같으면 영자랑 같이 걸었을 길을 혼자 걸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영자한테 문자라도 보낼까 했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까지 가는 내내 김할매 표정이 떠올랐어요. 내일이면 노인정 사람들 다 알겠죠. 저와 영자가 박영감 때문에 싸웠다는 걸. 아침 6시 잠을 설쳐서 평소보다 이르게 눈이 떠졌어요. 며칠 전부터 뜨기 시작한 회색 목도리를 꺼내서 기계처럼 손을 움직였죠. 박 영감님, 그 양반 평소 입으시는 깔끔한 코트 위에 두르면 참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고른 실이었어요. 한 코 한 코 넘길 때마다 어제 노인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목도리를 완성하고 나니 어느덧 해가 중천이었어요. 이걸 들고 노인정 문 앞에 섰는데 세상에 수십 년을 드나든 그 문턱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높고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미묘한 표정으로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인네들 귀 안 들린다고 큰 소리로 떠들 땐 언제고, 이럴 땐 또 얼마나 기민한지 몰라요. 어제 둘이 싸웠대. 박 선생님 때문이래. 나이 들어서 창피하게. 화살 같은 말들이 제 등에 꽂히는데 가슴이 막 조여오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죠.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더니 영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자 가방도 오늘따라 평소보다 빵빵하니 불룩했어요. 보나마나 그놈의 쌍화차를 잔뜩 넣어왔겠죠. 영자도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박영감 주려고 준비한 것들. 한 손엔 목도리, 한 손엔 쌍화차. 1시간이 지나도 박영감이 안 왔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왔을 시간인데. 사람들도 눈치챘어요. 박 선생님 오늘 안 오시나? 어제까지 잘 나오셨는데. 저는 시계를 봤어요. 초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똑, 똑, 똑. 둘 다 박영감이 앉던 빈 의자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도 박영감은 안 왔어요. 이틀째 안 오시네. 어디 편찮으신가? 전화번호라도 알면 연락해 볼 텐데. 그때 깨달았어요. 누구도 박영감 연락처를 모른다는 걸. 저도 몰랐고 영자도 몰랐어요. 우리는 박영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참 웃겼어요. 그 사람 때문에 싸웠는데 정작 그 사람에 대해선 아는 게
하나도 없다니. 사흘째 정도 되니 우리 사이에 그 시퍼런 기싸움이 이상하게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각자 챙겨온 목도리랑 쌍화차는 가방 속에서 식어가는데 우리 둘 다 멍하니 박영감이 앉던 그 빈 의자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혹시 박영감이 산책하다 마주칠까 싶어서 노인정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공원도 슈퍼도 약국도 가봤어요. 어디에도 박영감은 없었어요. 영자가 미워 죽겠는데 이 불안함을 나눌 사람이 그 기집애 밖에 없다는 게 기가 막혔어요.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지만 박영감은 여전히 안 왔어요. 김할매가 다가와 말했어요. 혹시 명숙이, 영자 너네한테 박 선생님 연락 안 왔지? 나도 이상하다 싶어. 갑자기 이렇게 안 나오시니. 노인정 총무님이 말했어요. 박영감네 아들한테 전화해봤는데 받지 않더래요. 우리는 더 불안해졌어요. 혹시 큰일이라도 난 건 아닐까? 혹시 쓰러지신 건 아닐까? 근데 저희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쉬고는 말했어요. 내가 한 번 더 연락해 볼게요. 기다려봐요. 영자와 나란히 앉아서 계속 말없이 기다렸어요. 총무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총무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 선생님, 미국 가셨대요.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 갑자기? 아드님이 미국에 사신대요. 일주일 전쯤 거기로 가셨다고. 일주일 전. 우리가 싸운 바로 그날이었어요. 영자가 제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연락은요, 전화번호라도. 그게 아드님이 바쁘신지 통화가 짧았어요. 그냥 미국 갔다는 말만 하시고 끊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영자와 저는 노인정 밖으로 나왔어요. 서로 많은 생각들이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각자 헤어졌어요. 우리가 박영감 때문에 싸웠는데 정작 박영감은 우리가 싸웠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박영감 생각에 잠 못 이뤘는데 정작 박영감은 우리 생각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그게 제일 허탈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유 없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박영감이 떠나서 우는 건지, 영자와 싸운 게 후회돼서 우는 건지, 이 모든 게 허무해서 우는 건지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박영감 얼굴. 처음 노인정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 저를 보고 웃던 그 표정. 명숙 씨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다 떠올랐어요. 근데 동시에 영자 얼굴도 떠올랐어요. 제 말에 상처받던 그 표정. 눈물 고이던 그 눈빛. 가슴이 아팠어요. 박영감보다 영자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그날 이후로 노인정에 발길을 끊었어요. 매일 아침 습관처럼 가던 그 노인정 문턱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담벼락처럼 느껴졌어요. 김할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명수가, 너 요즘 왜 안 나와? 영자도 안 나오더라. 너희 둘이 화해는 했어? 아직요.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평생 친구잖아. 네. 전화를 끊고 방 한 구석을 봤어요. 회색 목도리가 있었어요. 박영감 주려고 새벽부터 뜬 그 목도리. 쳐다도 보기 싫었어요. 이걸 뜨면서 영자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 모진 마음들이 다 털실 올마다 박혀 있는 것 같았어요. 영자도 아마 저랑 같았겠죠. 그 쌍화차를 끓이면서
저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영자 성격에 자존심은 세서 먼저 전화를 걸 위인은 절대 아니거든요. 창밖을 보니 가을 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그게 꼭 우리 우정 조각들 같았어요. 박영감 나타나기 전엔 우린 그 낙엽 하나만 굴러가도 깔깔대며 1시간을 떠들던 사이였는데 사랑, 설렘, 그거 잠깐 반짝하는 불꽃놀이 같은 거지만 우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평생을 같이 지펴온 아궁이 불 같은 건데 제가 그걸 제 손으로 재를 뿌려 꺼뜨리려 했으니 휴대폰을 열어 문자함을 봤어요. 영자와 주고받은 대화들이 쭉 있었어요. 오늘 노인정 나오냐? 응, 나갈게. 점심 뭐 먹을래? 국수 먹자. 평범한 대화들. 이제는 볼 수 없는 대화들. 스크롤을 올렸더니 더 오래된 문자들이 나왔어요. 명수가 내일 병원 같이 가줄래? 그래, 몇 시에? 고마워, 너 있으니까 든든해. 저 있으니까 든든하다고 했던 영자. 이제는 제 전화도 받지 않는 영자. 그날 밤 결심했어요. 내일은 꼭 노인정에 가서 영자를 만나 먼저 사과해야겠다고. 잠을 청했는데 꿈을 꿨어요. 영자와 함께 웃고 있는 꿈. 오랜만에 편안한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용기가 생긴 얼굴, 노인정까지 가는 길,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영자를 만난다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인지 몰랐어요. 노인정 문을 여니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명숙이 오랜만이네. 어디 아팠냐는 인사가 쏟아졌어요. 인사를 받으면서 안을 둘러보니 영자가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영자가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천천히 영자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다들 알고 있었죠. 저와 영자가 어떤 사이인지. 전 영자와 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영자야, 미안해. 영자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읽히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네 마음 생각도 안 하고.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질투해서 그랬어. 영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명수가, 나도 미안해. 영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똑같았어. 박 선생님한테 매달렸고 너한테 상처 줬어.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근데 그 속에 여전히 정이 남아 있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정. 영자가 말했어요. 명수가, 근데 우리 참 바보 같았다. 박 선생님은 우리가 싸운 줄도 모르고 떠났잖아. 그러게.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상처받고. 영자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영자야, 나 너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 노인정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어. 근데 자꾸 네 생각만 나더라. 나도 그랬어. 뭘 해도 네 생각만 났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동시에 웃었어요. 명수가. 남자 때문에 우정 잃으면 안 되잖아. 그러게. 우리 나이가 몇인데. 서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노인정에서 집으로 가는 길.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말은 편했지만 마음은 예전만큼 편하진 않았어요. 금이 간 자리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닌 것처럼요. 괜찮아요. 천천히 회복하면 되니까. 영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이른이 넘어서 처음 느낀 설렘도 있었고, 처음 겪은 질투도 있었고,
처음 맛본 후회도 있었어요. 그 모든 걸 지나서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사랑은 떠날 수 있지만 우정은 남는다는 거, 나이가 들어도 소중한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늦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집에 도착하니 영댁에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명수가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일 봐.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죠. 나도 내일 봐.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일은 넘어본 노을 중에 오늘 노을이 제일 아름다웠어요. 박영감은 떠났지만 영자는 남았고 저도 여전히 여기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남자는 봄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떠났지만 결국 제 곁에 남아서 제 눈물을 닦아준 건 40년을 함께 산 이 여편네였더라고요. 인생이 별건가요? 가끔 마음 흔드는 바람도 불지만 옆에서 같이 우산 써줄 사람 하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니까요. 사랑에 설레는 마음도 청춘이지만 내 아픈 과거까지 끌어안고 함께 늙어가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건 노년이 주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날 이후로 석 달이 흘렀어요. 노인정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영자와 저는 오늘도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박영감이 앉던 그 자리 옆. 영자가 오늘 날씨 좋다며 점심 먹고 산책이나 가자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노인정 문이 열렸어요. 낯선 얼굴이 들어왔어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키도 크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동네 구경하다가 한번 들렸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다가 웃으면서 저희 쪽을 봤어요. 순간 영자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크게 웃었어요. 노인정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겠죠. 근데 우린 계속 웃었어요. 그 남자분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이쪽에 자리 없으면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영자가 대답하자 그분이 우리 맞은편에 앉았어요. 뭐가 그렇게 웃겨서 두 분이 웃으시는 거예요? 같이 좀 웃읍시다. 저희는 입을 맞춘 듯이 말했어요. 비밀이에요. 우리 둘의 웃음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굳이 말로 할 필요는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 사람 없었으면 내 인생 참 심심했겠다 싶은 그런 단짝 친구 있으신가요? 나이 이른에 찾아온 사랑과 40년 지기 친구 사이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또 친구와 이렇게 마음 다해 싸워본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들려주세요.